자, 172페이지에요. 물권의 소멸입니다. 여기서 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소멸 원인들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멸 원인이 어떤 게 있고 그 각각의 소멸 원인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이것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물권의 소멸 원인은 보통 한 5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는 당에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두 번째는 소멸 수요가 완성되면 물권은 소멸합니다. 절대적으로. 즉 물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수요에 의해서 소멸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소멸 수요. 세 번째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물권을 포기하면 당의 물권이 소멸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혼동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물권이 절대로 소멸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용징수나 몰수 판결이 있으면 물권이 절대로 소멸하죠. 이렇게 한 5가지를 우리가 보통 물권의 소멸 원인이라고 들어요.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좀 공부를 해 두시고 나머지는 조심해야 될 내용만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했는데 당연하죠. 물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인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물건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물권은 소멸하죠. 그런데 건물의 소유권 같은 경우에 건물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다, 또는 지진이 나서 지진으로 인하여 그 건물이 멸실되어 버렸다, 허물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건물 소유권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죠. 자, 그런데 이 물건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물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외적이죠. 그 예외가 뭐냐 하면 바로 저당권에서의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성인정되는 사례.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당의 저당 목적물인 건물이 멸실된다 하더라도, 허물어졌다 하더라도 가치 변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은 가치 변형물 위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보통 이렇게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가치 변형물이 있을 때입니다. 존재할 때입니다. 이때는 그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물상대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는 저당권이 당의 목적 부동산이 멸실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이렇게 예외를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멸 수요에서 수요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용익물권이 한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20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 수요에 해당되어서 소멸한다, 이래 돼요. 따라서 담보물권이나 점유권,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 수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요. 따라서 용익물권에 한한다, 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포기인데요. 포기로 인하여 당연히 물권이 소멸하죠. 자, 그런데 이 포기, 이거는 물권자 단독의 의사표시죠. 단독행위죠. 포기라는 의사표시 한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행위는 단독행위가 될 것이고,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포기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포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제한물권자가 제한물권을 포기할 때는 여기 들어가죠.
점유권자나 소유권자가 그 점유권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된다. 요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요. 자, 공용징수 몰수는 이거는 행정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법이죠. 몰수는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용징수 몰수는 현실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별로 언급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 혼동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상세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173페이지 이하에 물권의 혼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놨죠. 자, 이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혼동. 자, 혼동에서는 첫 번째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권리나 지위 두 개 이상이 이것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거죠.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요. 양립이 불가능하다. 서로 대립되는 대립적인 그러한 권리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했을 때 이때 혼동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동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즉 같이 병존할 수 없는 어떤 권리나 지위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것을 혼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혼동의 성질은 사건에 해당됩니다. 사건. 법률 사실의 분류로 한다면 사건, 즉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이다.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혼동이라는 제도는 채권의 소멸 사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물권의 소멸 사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채권 소멸 사유, 물권 소멸 사유 공통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채권, 물권의 공통의 소멸 원인이 됩니다. 즉 채권자가 그 채무를 승계받는다든가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승계받아 버리면 채권 채무가 동일하게 기속되는 순간에 소멸해 버립니다. 채권이. 또 물권도 지금 물권과 물권이 어떤 사이에서 동일하게 기속되면 그 물권, 어떤 물권이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의 원인이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채권에서도 물권에서도 혼동에 의해서 소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물권 사후 간의 혼동을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권 사후 간의 혼동의 모습은,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것인데, 여기는 첫 번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되는 모습과 두 번째는 제한물권 사후 간의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후 간 이렇게만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유권이라는 것은 혼동의 영역에서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이 점유권은 언제나 병존할 수 있겠죠. 병존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는 일이 없으므로 혼동 적용이 제외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점유권 이거 하나 두셔야겠습니다. 물론 점유권 외에 광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업권의 대상인 지하, 어떤 토지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광물 채취권인데요. 이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당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별개다. 언제나 병존한다 이 말이죠. 언제나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따라서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권 사원의 혼동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혼동이 나거나 아니면 제한물권 사원의 혼동이 일어나는데,
이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당의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걸 취득했다. 그러면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했잖아요. 그렇죠? 이되면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소유권만 존속하고 지상권은 소멸하여 없어진다. 따라서요, 이 혼동에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순간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지위나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소멸로서 부동산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라면 민법 187조 등기의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해버립니다. 그렇죠?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 그러한 현상이다 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혼동에 의해서 물권이 소멸하는 현상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바로 혼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물권은 소멸해버립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이미 지상권 소멸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 지역권도 마찬가지고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저당권도 마찬가지다. 그죠? 따라서 이 대상 목적 물건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소유권만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상권 소멸하듯이 지역권도 소멸하게 되고 전세권도 소멸하게 되고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는 이 제한물권이 전부 다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한물권의 혼동에서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 여기는 이럴 수 있겠죠.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하거나 반대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해버린 경우, 이 두 개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때는 저당권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죠. 이때는 지상권만 존재하게 되고 또 이때는 전세권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따라서 제한물권 상호간의 혼동, 이게 제한물권, 이게 제한물권입니다. 이 두 개가 동일하게 기속해버리면 이 저당권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전부 다 혼동이라 합니다. 혼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립할 수 없는 성격에 있는 물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혼동되어 버리면 그 제한물권에 해당되는 권능이 소유권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물권은 소유권에서 삐져져 나와서 만들어져 있는 독립된 물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에 소유권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포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의 제한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소멸돼 버리고 소유권만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 전세권을 가지게 돼버리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대상인 권리를 자기 스스로 가졌기 때문에 저당권 가질 필요가 없다. 경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소멸하고 지상권, 전세권만 존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우리는 물권 상호간의 혼동에서 일어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요. 원칙인데 이 혼동의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혼동 때문에 혼동으로 제3자에게 이익이 생기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생긴다. 이게 발생한다. 이때는 혼동의 예외를 인정해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대로 혼동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병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즉 혼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말은 결국은 병존시킨다는 것입니다. 병존.
어떤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제한 물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그대로 병존한다. 또 제한 물권과 제한 물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병존한다. 이렇게 둔다는 것이죠. 이렇게 둔다. 그 이유는 바로 제3자한테 이익을 줄 필요도 없고, 그죠? 또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혼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갑소유 토지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해볼까요? 여기에 이 토지를 지상권을 통해서 을이 사업을 하고 있다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을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 지상권에다가 병한테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 썼다 해보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지상권자가 이 토지 소유권을 그 다음에 샀습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양도받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자가 되었죠. 이게 을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혼동이 되었죠.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혼동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을이라는 사람은 뭐만 가지면 돼요? 소유권만 가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혼동의 결과죠. 이 혼동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고 지상권 소멸했다 이래 되는 것이죠. 혼동의 결과물로 이렇게 됩니다. 혼동의 결과물로. 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제3자 저당권이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에는 저당권이 소멸할 운명에 처한다. 그죠? 운명. 그럼 이게 뭐냐? 여기에 병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죠. 자, 이때 병의 불이익이 발생한 근거는 바로 뭐 때문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혼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했죠. 따라서 혼동에 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뭘 하라고? 예외를 인정해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그대로 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익을 소멸시키려고 그러면 저당을 소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저당을 그대로 존속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지상권을 그대로 둬야 되죠. 따라서 이 을은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상권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하자. 따라서 혼동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했더라도 지상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뭐다? 혼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3자한테 여기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존시킨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제3자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한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이렇게 보죠. 갑소유 이 부동산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었고 또 당해 부동산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후에 갑이 이 소유권을 1번 저당권자인데 이렇게 양도 이전했습니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럼 1번 저당권자는 당연히 저당권자이면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되죠. 이게 뭐예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이게 해당되죠.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당권자, 1번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고 소유권만 갖게 되겠죠. 이게 이제 혼동이죠. 자, 이렇게 혼동을 인정하니까 혼동의 결과로서 여기에는 2번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이 소멸함으로 인하여 우리 민법은 순위 승진이 일어나죠. 순위 승진에 의해서 2번 작용하던 것이 1번 지위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2번 저당권자한테 뭐가 생겼다? 이익이 발생하죠. 이렇게 생깁니다. 따라서 혼동 때문에 이익이 제3자한테 발생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2번 저당권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려면 1번 저당권을 그대로 존속해야 되죠. 소멸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1번
저당권과 소유권은 같이 가지고 있어야겠다. 혼동이 나지 않는다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둬라 이 말입니다. 이 상태로. 따라서 1번 저당권은 소유자 저당이 인정되는 예외가 인정되죠. 예가 되어버린다. 그죠? 이런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동의 예외를 인정한 예다. 요거죠. 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동의 예외를 인정한 예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혼동의 예외도 제3자에게 혼동 때문에 이익이나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서 병존시킨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소유권, 제한물권 그대로, 제한물권 그대로 존속하도록 해두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있다. 따라서 혼동의 결과로서 혼동의 종국적 효과는 제한물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죠. 즉 병존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제한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 다만 조심할 것, 혼동의 원인의 사실이 무효가 되었다면 그러면 혼동이 나지 않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원상태로 부활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자, 갑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자기 소유에다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 이후에 갑과 을 사이에 이 소유권을 을한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을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지상권과 소유권의 혼동이 발생하죠. 혼동이 발생해서 지상권을 소멸하고 소유권만 을이 보유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양도 행위에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에 있어서 이 양도 행위가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자, 이 양도 사유가 무효가 됐다. 양도 행위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처음부터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존속해야죠. 따라서 혼동해서 지상권 소멸했던 이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을은 무효가 되었다면 양도 행위가 그러면 지상권은 원래 상태로 원상태로 회복한다. 이렇게 하겠죠. 양도 사실, 즉 혼동이 일어나게 됐던 이 사유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무효라는 사실,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혼동 결과로 소멸했던 그 권리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권의 소멸 중에서요 혼동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물권의 변동까지 모두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점유권부터 물권의 각 측으로서요 개별 물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8개 물권이 우리 민법에 물권법에 있지만 그 중에 질권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물권을 하나씩 순서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점유권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